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원칙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열받거든요? 뭐가 열받냐? 아니 내가 뭘 한다고 원칙을 만들어? 나 같은 초보자가? 오케이, 만들었다 치자. 근데 내가 만든 원칙이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피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원칙을 알게 되고 매매에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개인이나 기관들이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직접 노드에 스테이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도 같은 플랫폼에 이더를 맡겨 영수증 역할을 하는 토큰을 받아왔죠. 이 토큰들은 단순히 예치 사실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파이 서비스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SEC는 이런 구조를 실질적으로 수익 약속을 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은행 예금과 비슷하게 위험 요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EC가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이런 영수증 토큰 구조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내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가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하려고 시도해 왔었는데요. 해당 구조가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EC 발표 덕분에 블랙록이 ETF 안에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분배하는 식의 구조도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SEC가 블랙록의 스테이킹 ETF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고 조만간 이 시장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높아졌죠. 이번 변화는 리도 같은 플랫폼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관 자금이 디파이 플랫폼으로 진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발표로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리도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 점유율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의 전체 670억 달러 중 3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록이 당장 리도와 협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형 기관들은 보통 직접 스테이킹 풀을 운영하거나 코인베이스처럼 기존 관계를 맺고 규제에 친화적인 파트너들과 일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제도적으로는 기관과 리도가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더리움의 위상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ETF나 디파이 시장에 기관 자금이 훨씬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 수준을 넘어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자산으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더리움만의 이슈가 아니라 솔라나나 리플 같은 다른 포스 계열 코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인별 안정성이나 기술적 이슈는 따로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블랙록이 만든 비들리 체인 관련해서 최근 RWA가 업계의 큰 화두였죠. 처음에 많은 분들이 블랙록이 RWA 시장을 독식하려 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채나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되면서 기존 디파이 생태계가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 역시 결국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주요 기반이 되고 있고 솔라나가 속도면에서 강점이 있어도 네트워크 중단 이슈 등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시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장 변화는 단순히 규제 리스크 하나가 사라진 차원이 아니라 ETF와 기관 자금, 디파이 생태계 전체의 판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이더리움은 거시경제, 내재적 가치, 기술적 분석 모두 매우 중요한 위치이자 엄청난 호재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거 오르네? 나 빼고 다 이득 보는 거 아니야? 하는 감정 매매, 결국 손절나서 다시 멘징하려고 급등 종목 막 올라타는 뇌동 매매,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이번엔 다르다 또 급등 종목 올라타는 병신.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감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자니 헷갈리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 마스터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이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나 흔들리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차트 위에 명확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성능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맞은 특정 구간을 짜집게 하는 것이 아닌 최근 2주간의 매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녹화 시점인 8월 13일까지입니다.
모든 지표의 단점은 외부 뉴스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은 엄청난 호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숏 포지션 신호는 모두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월 31일 04시 별 신호가 나왔습니다. 꼬리가 몸통보다 길기 때문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가 꼬리 아래, 익절가 전고점으로 하겠습니다. 2.78% 익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월 5일) 12시 15분 별 신호가 나왔습니다. 꼬리가 몸통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고 이후 13시에 녹색공 신호가 나왔습니다. 바로 진입합니다. 익절가는 전고점, 손절가는 꼬리 바로 아래로 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익절가의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0.75% 손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월 10일) 16시 45분 녹색공 신호가 나왔습니다. 바로 진입합니다. 손절가 꼬리 아래, 익절가 전고점으로 하겠습니다. 3.25% 익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끝이 났습니다. 3번의 신호, 2번의 익절, 1번의 손절, 5.28% 수익입니다. 5배 레버리지 사용 시 26.4%, 10배 레버리지 사용 시 52.8% 수익입니다.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지표 받아가셔서 직접 차트에 올려보시고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꼭 체감해보세요.